자, 이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조금 주춤한 양상이었다면 이날 장에서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는데요.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장에서 소폭 밀리면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0.08%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다우지수의 종가 17,217포인트 선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서는 가장 크게 밀렸는데요. 4,900선을 재차 내주는 모습. S&P 500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조금 밀린 이후에 계속해서 좀 좁은 범위의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지수는 현지 시간으로 이제 22일에 있을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서 경계 심리가 뚜렷해진 모습이었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보이게 되면서 이 관련 경계 심리 뚜렷한 모습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내적으로 발표됐었던 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가 전월 대비 예상보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12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게 했던 또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날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장중에 자리했습니다. 장중에 진행이 됐었는데 옐런은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앞두고서 미국의 경제 진단에 대한 자세한 코멘트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특별한 방향성 없이 지수가 꾸준히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엇갈린 등락도 이어졌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14개 분기 여전히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날 큰 폭으로 밀렸고요. 반면에 호실적을 기록했었던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와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트래블러스까지 이제 실적 공개되면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08% 소폭 밀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S&P 500 지수 하루 동안의 양상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었고요. 좁은 범위의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보합권에서 꾸준히 등락이 이어졌었고요. 이날 종목만큼이나 업종별로도의 등락도 뚜렷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산업재와 소재 섹터가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면서 하단을 지지한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2030선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 초반에는 4,900선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루 만에 좀 4,900선을 내어주면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었고요. 그동안 4거래일 동안, 3거래일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종목들 하락하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 내리면서 4,880선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고 4거래일 만에 조정입니다. 이날 증시에 미쳤던 영향 이슈들 자세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이날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다는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실적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특히 이날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옐런 의장은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아서 불확실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ABC 뉴스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Yellen touts importance of accurate economic data. 현지 시간으로 어제 ABC 뉴스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노동통계국의 첫 여성 국장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경제 지표의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옐런 의장은 국민이 이 정부에 신뢰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접할 수 있는 권리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보호막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옐런 의장은 이 정확한 경제 지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지표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날 옐런 의장은 막상 시장이 궁금해했던 미국의 경제 전망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10월 FOMC 회의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이날 아무런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CNBC는 어제 도이치뱅크를 인용해서 심지어 내년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FOMC 회의를 한 주 앞두고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혼란만이 깊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주택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Home construction rebounds amid surge in multifamily.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6.5%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지난 2달 하락세로 전환한 끝에 증가세로 다시금 전환을 한 것인데요. 특히 이 기간 다가구 주택 착공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지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이 기간 다가구 주택 건설은 18.8% 증가했고요. 반면 단독 주택 착공은 0.3% 증가에 그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택 착공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주택 시장의 회복세는 점점 더 완연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전문가들 역시 긍정적인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스티븐 스탠리 아머스트 피어폰트 시큐리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수요가 강하고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공급 부족 문제도 점점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IC홈즈라는 주택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IC홈즈 회장은 9월은 주택 쪽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좋은 한 달이었다. 특히 건설업자들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흐름입니다. 17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13개 종목은 반면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쪽은 바로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던 IBM입니다. 이날 장에서 큰 폭으로 밀리면서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띄었고요. 그 밖에도 제약주가 부진하면서 머크사와 화이자도 함께 내렸습니다. 반면에 호실적주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와 트래블러스,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포함해서 13개 종목, 17개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던 IBM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연간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했죠. 5%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매물 출회가 거셌고요. 이어서 제약 섹터, 머크사와 화이자 추가적으로 또 밀린 모습 나타났습니다. 프록터앤갬블과 비자카드 1% 이상의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주였고요.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실적주 일제히 선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는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88% 올랐습니다.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발표했는데요. 격포제가 나타난 모습이고요. 트래블러스 역시 이날 장에서 호실적 기록하면서 2.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기계주인 캐터필러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업종별 등락이 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산업재와 금융, 소재, 유틸리티까지 일제히 0.5% 내외의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이 밀렸던 에너지 섹터도 0.27%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1%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주였고요. 자본재와 반도체가 각각 0.2%, 0.3% 하락했습니다. 이날 특징주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모터스가 큰 폭으로 밀린 모습입니다. 미국의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가 지난 8월에 테슬라 모터스의 신차죠. 모델 S를 극찬한 바 있었는데요. 이날은 좀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컨슈머 리포트가 모델 S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내장 충전 시스템 등의 문제를 꼬집으면서 기존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함께 쏟아졌고요. 6.61% 장중 저점에서 조금 더 올라온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213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기업입니다. 야후인데요. 올해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5센트 기록했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조금 늘어났는데 예상을 하회한 결과 나타나면서 정규장에서는 이 같은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2% 넘게 2%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 후에 1.6%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현재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꾸준히 좀 주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외신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실적에 따라 움직임이 큰 하루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오토바이 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이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10% 넘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마켓워치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Harley Davidson stock tumbles after profit miss shipment outlook cut.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할리 데이비슨은 3분기 주당 순이익이 69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이 기간 이 오토바이 매출을 살펴보시면요. 73,217대에서 좀 더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내 오토바이 매출 역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이 올해 판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할리 데이비슨은 올해 판매 전망을 기존에 예상했던 27만 6천 대에서 28만 1,000대 정도로 예상했던 것을 26만 5천 대에서 27만 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는 현재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앞으로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7천만 달러의 규모를 투자해서 수요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할리 데이비슨의 주가는 15%나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하루에만 14%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이 대규모 쇼핑 임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mazon is hiring 100,000 people for the holiday seas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마존은 연말 홀리데이 시즌을 대비해서 임시직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로스 아마존닷컴 북미 사업부 부사장이 이와 같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임시 직원은 이 기간 일손이 필요한 물류센터와 물품 분류센터에서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미 아마존은 이를 대비해서 지난 8월부터 2만 5천여 명의 정규직을 채용해 온 바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11월 4주차 목요일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최고의 쇼핑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갑자기 물류가 늘어나면서 상품이 제때 발송되지 못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여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휴에 미국인들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주가는 2.14% 내렸습니다. 앞으로 발표할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또 전반적인 분위기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구성 종목 흐름과 종목별 외신 소식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그리고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제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입니다.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중국발 경기도나 우려감 여전히 악재로 작용했고요. 원자재 시장 약세로 인해서 유럽 증시 내에 철강주들 일제히 내렸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약보합권 0.11% 밀렸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0.16%의 하락, 프랑스 까크 지수 비교적 컸습니다. 0.64%의 낙폭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는 주간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에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0.7% 밀리면서 45달러 선에 머물렀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ECB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달러 약세 영향받으면서 0.4% 상승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장에서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3달러 77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장에서 반락했고요. 이날 장에서는 소폭 밀리면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서 공포 지수인 빅스 지수가 5%가량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가 이날 장에서 오랜만에 반등을 줬습니다. 15포인트 선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까지 점검해 보시죠.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아시아 통화 강세 영향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서 채권 시장까지 이어서 가보면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전거래일보다 다소 큰 폭으로 올랐죠. 2.0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